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 악재만 존재 매도가 정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좀 조정이 심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시장을 보시면 예전과는 좀 틀린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겁니다. 이렇다 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도 없고, 그리고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 장 막판까지 계속 어느 순간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약세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시장 자체도 오전에 잠깐 반등을 하는 듯 보였지만 장 막판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이제 주식시장, 우리 시장 쪽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좀 터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젠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상장 폐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로 봤을 때는 더 좀 한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좀 싸늘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횡령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HDC, 이제 광주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정몽규 회장도 사퇴를 하는 초유의 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예멘이죠. 예멘에서 사우디가 예멘을 또 폭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국의 나스닥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3년물, 10년물, 빅스 지수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하락이지만 유럽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또 터졌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기를 대여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진짜 작년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시장에서 보였었을 때 한꺼번에 나왔죠. 근데 악재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고 되레도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그리고 사우디가 예멘을 폭격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다양한 증권사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봤는데,
이 본 거 중에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금리 인상과 더해지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엄청 높아졌고, 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빅스 지수도 급등. 그래서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외적인 악재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죠.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상폐 결정, 그리고 아직도 이제 셀트리온 분식회계 가능성 여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횡령 관련된 부분, 여기에 HDC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카카오 임원 주식 매도, 뭐 다양합니다. 악재가 지금 뭐 쌓여가지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얘기해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 30분 만에 1조 넘게 청약이 들어갔대요. 지금 오늘 얼마만큼 경쟁률로 끝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돈이 시장에 돈줄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매수가 아주 그냥 급감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지부진, 악재는 쌓였고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참 침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반등 나오고 코스피는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수요일날 잠깐 반등 나오고 목금 월화, 그러니까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을 보시면 수요일날 이전에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능성의 부분으로 역시 매도세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찌나 1월 들어서 제대로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 흐름이고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저점 부근 때까지 임박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에 빠지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수익을 챙겨 놓으실 분들은 다 챙겨 놓으셨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그럼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종목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때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가능성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초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못해도 한 1.5에서 2배, 많게는 3배 정도 시장보다는 더 상승 탄력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1.5% 오르면 못해도 뭐 3%에서 많게는 뭐 한 4.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제시를 간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은 되레 시장이 되레 상승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종목이 실적이, 이건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작년, 재작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내 회사가 실적이 좀 되느냐, 뭐 안 좋아도 돼요. 왜 안 좋아도 되냐면, 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별론데 올해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건덕지가 좀 있다 라고 하면 버텨야죠. 예. 그래서 실적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종목들 버텨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해서 하락한 거잖아요. 내 종목에 어떠한 특수한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을 해서 내 종목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는 버티셔야 된다. 예, 버텨야 된다. 그래서 내 종목을 딱 보시고 올해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적에 영향이 거의 없고 올해 사업을 보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네요. 반등할 때마다. 근데 반등도 이제 시장이 아까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올라갈 때 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은 실적을 좀 보셔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엔 이제 시장 대비해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내 종목의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턴어라운드, 이제 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흑자를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차라리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속해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뭐 NFT라고 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결국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계속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드렸던 턴어라운드에 대한 추가 부연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연적인 설명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버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슨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반도체 쪽은 원체 그런 거에 영향 없이 뭐 실적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실적이 나름 좀 기본 베이스를 하는 쪽이라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를 좀 보면 지금 이제 1월 효과가 거의 다 날아간 상태잖아요. 1월 효과가 날아갔다. 원래는 그 연초에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월 효과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되레 이제 1월은 뭐 거의 이제 절반 정도가 뭐 갔기 때문에
1월 효과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월, 3월 1분기 때에 대한 흐름을 보면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벤트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느냐, 3월에 대선이 있죠. 대선. 그럼 분명히 지금 1월 효과는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1월 말 이제 2월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대선을 준비한 토론회도 진행을 할 거고,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봤을 때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도 이뤄질 거고요. 1월에는 CES 했죠. CES.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좀 더 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 반등하면 한 번에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들은 한 번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제 버텨야 되는데, 앞에서의 버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난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사요. 적립식.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급여를 샐러리맨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적립을 하세요. 적립. 월 급여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적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월 적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회사라고 하면 그냥 지금 이자 해봤자 1%, 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가격 자체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아서 가격적인 매력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월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적립을 하느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는 낮춰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시장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는 종목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되고 이벤트도 있고 턴어라운드도 할 수 있다, 이런 종목이라고 하면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한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현금이 좀 있어. 그러신 분들은 근데 바닥권에서 사고 싶어.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31일 날 바닥권 2822포인트 이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제일 나이스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셨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대래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바닥에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많이 확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냥 눈도 보지 말고 사셔야 된다. 근데 이걸 또 바닥이 어느 정도 시점이다 라고 기다리시면 차라리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좀 덜 보셨을 거죠. 근데 코로나 같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확실히 떨어지는 흐름들이라 그런 것보다는 이만하면 떨어질 것 같네,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절대 살 수가 없는 가격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를 못 하실 바에는 적립으로 계속 사라.
내 종목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면. 그리고 난 바닥에서 사겠다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딱 정해놓고 가격을 딱 정해놓고 2820 이 가격 이제 저점 최근에 작년에 만들었었던 저점을 갱신을 하면 2800에서 한 2600까지는 내가 좀 사야겠다. 2800에서 한 2700까지는 내가 좀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하고 나서 또 금요일에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려고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좀 많이 떨어진 우량주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ETF를 사시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악재는 악재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호재는 계속 호재성 기사를 부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건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안 좋으니까 뭐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언제 뭐 우리나라가 뭐 망할 것 같은, 뭐 글로벌 시장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이게 그때가 또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근데 그때가 그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때가 바닥인지 확실하게 아는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중장기 종목을 슬슬 매수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이 회사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을 슬슬슬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아예 그냥 한 종목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온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셔야 된다라는 거, 버티셔야 되고, 버티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버틸 수가 있겠지만 뭐 셀러리맨드 분들의 가장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역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